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죄형법정주의를 전 시간에 이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죄형법정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내용으로 우리가 법률주의를 봤는데, 자,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있죠. 자, 이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는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갔었는데, 그러면 이제 범죄와 형벌은 언제의 법이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행위 당시의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지, 자, 사후 입법을 통해서 소급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개념들을 일단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소급표에서 행위시법을 적용하자. 그래서 사후 입법을 통한 불리한 소급표는 금지하겠다라는 거죠. 자,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위시법을 적용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뭐죠? 여기에 대해서 이 적용과 이제 관련돼서 적용 범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소급표 금지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죠. 범죄와 형벌. 즉, 이것은 어디에 적용하는 거냐 그랬더니 실체법에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범죄와 형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체법의 반대말이 뭐였습니까? 바로 절차법이었죠. 자, 그러면 절차법에는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자,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절차법은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송법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절차법에서 논의가 되는 게, 형사소송법에서 논의가 되는 게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게 이제 바로 공소시효예요. 공소시효. 자, 공소시효. 우리가 공소시효라는 것은 공부를 안 해본 사람도 다 들어는 봤어요. 그래서 자, 공소시효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이제 요런 얘기죠. 바로 이제 범죄가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범죄가 종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는 범죄자의 시간인데, 범죄가 끝난 다음부터 이제 국가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다가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범죄가 종료가 됐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소추권을 소멸시켜요. 소추권, 국가의 소추권은 이제 기소죠. 그래서 기소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바로 뭐라고 한다?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 있죠? 요게 바로 이제 공소시효 기간인 겁니다. 공소시효 기간. 그래서 공소시효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차법이다 보니까 이거 공소시효 연장하는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겠네, 이게 논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절차법이냐 실체법이냐 이런 논의가 나왔는데, 일단 이제 여기서 같이 연결되는 논의가 이런 겁니다. 자, 일단 공소시효를 연장해 가지고 처벌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뭐가 있다? 진정소급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부진정소급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정소급표라는 건 뭐냐면, 일단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어요. 자, 이미 공소시효가 뭐가 되었다? 완성됐습니다. 근데 완성되었는데 이것을 사후 입법을 통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처벌하는 거. 그러니까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이 죄형법정주의가 논의가 되면 이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제 부진정 소급표는 뭐냐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자, 어떻게 된다?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 개정입니다. 공소시효 연장법은
규정을 만들어 처벌하는 거죠. 처벌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뭐다? 부진정 소급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안 좋은 거지만 어느 쪽이 더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이 안 좋죠. 이제 완성되었는데 처벌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다?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논의가 됐는데, 자, 이 부분은 원칙은 불어됩니다. 원칙은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될 수 있다? 허용이 될 수 있대요. 허용이 될 수 있대요.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부진정 소급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건 어떻게 한다? 일단 이 부분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 안 됐잖아요. 그럼 처벌해도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죠. 그러면 자, 원칙은 허용이 됩니다. 원칙은 허용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뭐다? 불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반대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따지느냐? 그러면 이건 뭘 가지고 따진다? 공익과 사익이라는 게 있어요. 공익과 사익. 공익은 뭐냐면 처벌입니다. 처벌. 그 다음에 사익은 뭐냐면 기본권 침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을 뭐한다? 이익 형량에서 판단합니다. 이익 형량에서. 그래서 실제로요, 아직까지 진정소급비 입법을 그걸 인정한 건 없어요. 하지만 부진정소급표를 인정한 실제는 있습니다.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살인죄의 공소시효 있죠. 자,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공소시효가 없어요. 영원히 처벌할 수가 있죠. 자,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2015년도에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서 부진정소급표를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쉽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정소급표는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기가 어렵죠.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사후 입법도 허용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원칙과 예외를 나눠서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법에는 적용하고 절차법에는 적용하지 않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 문제가 공소시효 얘기였습니다. 관련 문제가 뭐였다? 바로 공소시효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제 제가 형법이라는 게 원래 범죄와 형벌이라고 했는데, 자, 이제 형벌이 제재수단이잖아요. 근데 제재수단은 형벌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 보완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 보완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보완처분. 자, 보완처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가 실제로는 두 가지예요. 형벌과 보완처분. 그러면 형벌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죗값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 과거에 대한 잘못으로 처벌하는 게 형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살다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계속 짓죠. 그러면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해서, 즉 형집행을 당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회에 돌아오면 범죄를 안 저지르느냐? 의외로 더 많이 저질러요.